안녕하세요, 핑문스트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마지막 경기 일정이네요. 시즌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시즌이 끝났습니다. 세월 흐르는 게 너무 빠르고 무뎌지네요. 앞으로 남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이랑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후 영상 업로드는 잠시 중단됩니다. 저는 A매치 때 올 수 있으면 올게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아마 오늘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에 가장 핫하고 치열한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시즌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받게 되며 노팅엄은 현재 7위, 그리고 원정팀 첼시는 현재 5위입니다.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팀 모두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지난 29라운드까지 꽤나 오랜 기간 리그 3위 자리를 유지했던 노팅엄은 챔스 진출권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만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너무 많은 승점 드랍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2승 2무 3패에 그쳤으며 최근 홈 3경기에서 0승 1무 2패로 홈 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새 시즌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첼시는 지난 3년간 지출했던 이적료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을 거의 통으로 날렸던 니콜라 잭슨이 부상에서 돌아왔으면 남은 기간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같은 챔스권 경쟁팀인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리그 마지막 경기 일정을 통으로 날리게 되었는데요. 잭슨이 아무리 리그 10골 공격수라고는 하지만 득점보다는 첼시의 공격 시퀀스에 있어서 니콜라 잭슨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은 것이 일단 등지고 볼을 받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도 갖춘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수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잭슨이 없는 후반기에 파머의 영향력이 떨어졌던 이유도 저는 잭슨의 부재를 연결시키고 싶은데요. 아무튼 첼시는 잭슨의 공백을 직전 맨유전에서 유스 출신 타이리크 조지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오늘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첼시의 승리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조로워진 첼시의 공격 패턴은 무릴로와 밀렌코비치가 버티는 노팅엄의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시즌 노팅엄이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수비가 잘 되었기에 역습도 잘 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팅엄의 플러스 0.5 캡 승리와 3.5 언더를 추천드리며,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판 승부 형식의 득점의 중요성이 높은 경기에서는 카드와 찬스를 맞바꿀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 합계 4.5 오버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와 빌라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토트넘과의 멸망전에서 패배하면서 무너졌고 이 결승전 패배는 맨유가 다시 일어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모습으론 맨유는 아모린 감독을 장기적으로 믿어볼 생각이며 다음 이적 시장이 열린다면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전술에 맞는 선수들로 보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르나초는 결승전에서 교체로 짧은 시간만 출전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품었고 맨유가 아모림의 편에 서게 된 이상 가르나초를 판매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결승전 이후 인터뷰를 보면 많이 꺾인 것이 느껴지고요. 현재 16위 맨유인데 최대 14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16위나 14위나 역대 맨유 최악의 리그 성적인 것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반면 빌라는 4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시즌에서 챔스 8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8강에서 파리를 상대로 홈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아쉽게 한 골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서 탈락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최근 리그 성적을 보면 9경기에서 8승 1패를 기록했고 유일한 1패 경기는 맨시티 원정이었는데 이 경기도 정말 경기 종료를 초단위로 남기고 마테우스 누네즈에게 실점하면서 아쉽게 패배했던 경기였었죠. 이번 경기는 빌라가 맨유보다 체력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경기이며 빌라가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선 승점 3점 확보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빌라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맨유와 반대로 토트넘은 멸망전에서 승리하면서 역대 리그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시즌임에도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획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의 오랜 기간 무관을 끊었으니 이거 찝찝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팬들에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시즌일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어떤 대회에서라도 트로피를 하나 들어 올리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네요.
브라이튼의 경우 현재 리그 8위인데 앞서 말했듯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우승을 하는 바람에 유럽 대항전 진출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남은 일정에서 더 이상의 순위 상승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죠.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긴 했지만 한간에는 포스텍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더라도 리그 최악의 성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언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승컵을 들고 돌아온 토트넘이 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토트넘의 4 후반대에 높은 역배당을 받았는데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으며 추천팩은 토트넘의 플러스 1.5 핸디캡 승리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로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선택한 이유만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토리노는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고 로마의 경우 15라운드 기준 13위까지 추락했던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선 챔스 진출권을 노리고 있는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그 5위이며 4위 유벤투스가 마지막 일정에서 승리한다면 로마는 4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미끄러지길 바라는 희망이라도 걸기 위해선 로마는 이 경기 승점 3점 획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벤투스와 토리노는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오랜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리고 토리노를 응원하는 현지 팬들은 우리가 이겨서 유벤투스의 챔스를 확정시켜줄 바에 오히려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로마가 라니에니 감독의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로마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해둔 상황이고 파르마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강등권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라운드까지 강등권이었던 파르마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장종의 발전을 이룬 것인데요. 지난 2월 크리스티안 키브 감독을 소방수로 부임시킨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되었죠. 선수 시절 인테르가 세리에 최초 트래블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크리스티안 키브 감독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던 파르마의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키브 감독 선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파르마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며 같은 기간 인테르와 동률입니다. 키브 감독이 비록 파르마에서 많은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볼로냐와 피오렌티나 그리고 유벤투스 등 많은 강팀들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바로 직전 경기였죠. 우승 경쟁 중인 나폴리를 상대로 다시 한번 클린시트를 기록. 그리고 이 경기 나폴리의 공격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대단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제가 키브 감독 교체 이후 파르마와 프렌 그리고 언더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저득점 경기를 예상해보며 3.5 언더로 추천드립니다.